네, 안녕하세요. 서쌤 오충서 서쌤입니다. 네, 오늘은 현대사 인물탐구 시간입니다. 오늘 파헤쳐볼 사람은 바로 윤석열인데요. 오늘 왜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탐구해보나. 사실 윤석열은 박근혜 때 자천당했다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담당 검사로 화려하게 다시 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무려 4단계나 건너뛴 파격 인사로 검찰총장 자리에 올랐어요. 그래서 드디어 윤석열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 저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조국 장관을 막 엄청 수사를 하더니 이제는 미래통합당에서 윤석열을 지지하고 심지어 대권주자 2위 후보까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검찰개혁할 줄 알았는데 왜 정치를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과거부터 오늘까지 좀 샅샅이 파악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수업을 좀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이 맡았던 사건을 통해서 윤석열은 과거에는 어떤 인물이었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유명세를 얻었던 시기는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이 댓글로 선거에 개입한 사건을 덮으려는 것을 거부했을 때 정직 1개월에다가 좌천 인사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를 하죠.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기대감을 가졌을 거라 생각해요. 되게 뚝심 있는 사람이다. 불의에 맞서서 승리한 사람, 건성징악의 표본, 약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윤석열 총장 스스로도 법과 원칙대로 할 뿐이다. 이런 말들을 계속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과거를 파보면 법과 원칙이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과 원칙이었는가 하는 이런 반전이 좀 숨어 있습니다. 박근혜 국정원 선거 개입,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이 사건이 아니라 그 이전에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어떤 사건을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2가지 정도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외환은행 매각 사건입니다. 이게 여러분 블랙머니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에 나왔던 사건인데요. 다 설명하기는 좀 기니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해외 투기 산업자본이 외환은행을 싼값에 산 다음에 그걸 비싸게 팔아가지고 거기에서 남는 이익들을 가지고 해외로 튄 사건이에요. 그래놓고서는 우리 정부에다가 정부가 이걸 지연시켜가지고 자기들이 더 이익을 받을 수 있었던 걸 못 받다 이러면서 소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담당했던 수사 검사가 검찰이었어요.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근데 이 과정에서 해외 자본가들이 우리나라 은행에 돈이 털어가려고 지갑을 활짝 열어주는 고리를 한 고위 공직자들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을 포함한 이때 이걸 수사했던 검사들은 이걸 덮어줬거든요. 이런 정황이 지금에서 나오고 있고 또 아직까지 이게 국가 소송 단계에 있어요. 외국 투기꾼한테 무려 5조에 달하는 금액을 이 소송에서 만약에 지게 된다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때 정확히 수사를 했어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사를 덮고 제대로 안 한 데에 윤석열 검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2번째 사건은 BBK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주가를 조작해서 개미 투자자들이 돈을 다 뜯어먹히고 심지어 자살도 하셨거든요. 이분들 중에는 굉장히 이게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데 이 기업의 소유주가 사실은 이명박이고 기업 뒤에 숨어가지고 개미 투자자들한테 다 뜯어먹었던 돈이 이명박이 다 가져갔다. 이 사건이 바로 BBK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걸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사실 다스의 실제 소유주는 이명박이었음이 다 드러났고 그리고 그 회사 돈을 굴리기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했다는 사실까지도 밝혀졌는데 이때 수사를 담당했던 윤석열을 포함해서 그 특검은 무혐의 처리를 내립니다. 꼬리곰탕 특검이라는 별명이 붙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실제 소유주였던 이명박은 1시간을 수사했거든요. 그런데 그 꼬리였던 김경준이라는 사람은 80시간을 수사했어요. 그러니까 꼬리만 계속 우려먹는다는 거죠. 사실 그 위에 있는 윗대가리는 안 치고 이때 수사했던 검사, 그 수사 검사가 바로 윤석열이었어요. 이용락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게 검찰에다가 자기를 수사했던 검사를 검찰 주요 요직에 다시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를 수사했던 검사를 그 주요 요직, 검찰 주요 요직에 배치한다는 게. 외환은행 매각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가 분쟁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또 BBK 주가 조작 사건은 최근에 이명박이 실형 선고를 받고 당시에 무혐의 처분이 검찰이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다 증명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은 그거에 대해서 해명이나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자기는 지금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해왔을 뿐이다. 자기는 그렇게 수사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겠죠. 그럼 박근혜 정권의 수사 압력은 왜 반항했을까, 이 사람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사실 이 이명박의 BBK 주가 조작 사건을 가장 먼저 공적인 자리에서 꺼낸 거는 박근혜였어요. 이명박과 박근혜 후보가 경선할 때 이런 문제가 또 제기됐었고, 결국 이명박 정부에 친했던 윤석열이 박근혜 정부의 외압 수사에 항명을 했던 거죠. 그런데 또 문제는 이게 윤석열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면서 저렇게 앞서 BBK나 외환은행 매각 사건 이런 데 같이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지금 검찰 주요 요직에 다 배치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이라고 보통 하던데, 그 윤석열 사단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이동을 시키기 전까지 다 검찰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윤석열은 윤석열 사단 자기 사람들 다 앉혀놓고 뭘 했냐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벌이고,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인권 유린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그런 표적 수사를 하고, 신천지 수사에 대해서는 되려 청와대 정부 장관들을 수사하면서 김학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김학의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촛불혁명이 일어났을 때 황교안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회피했잖아요. 이게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해서만 보더라도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진실들이 검찰에서 막 기사를 흘려가지고 이미 언론에서 미리 재판을 당하고 이 사람 유죄다 이렇게 낙인시켜버렸잖아요. 이 동양대 표창장이 사실 공소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의혹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사가 심지어는 검찰에 어떻게 증명할지 나도 궁금하니까 빨리 증거를 보여줘라 라는 식으로 말했을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드러난 윤석열 장모 사건을 보면은 좀 두 사건이 비교돼서 보이면서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장모가 은행 잔고 증명서라는 사문서를 위조해가지고 돈을 빌린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차액으로 90억 원 이득을 보고 사기도 쳤어요, 이걸 가지고. 근데 윤석열 장모가 스스로 법정에서 이거를 다 시인을 했거든요. 내가 사문서 위조한 거 맞다. 맞습니까? 네, 이거 다 한 게 증거로도 다 남겨져 있는데 수사 하나 들어가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의료법 위반 문제도 있는데 이것도 무혐의 처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공범들은 다 처벌을 받았거든요. 근데 윤석열 장모만 무혐의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은 모르고 있다고 청문회장에서 말했거든요. 근데 윤석열 장모 말에 의하면 이것 또한 윤석열 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주변 사건은 저렇게 수사조차도 안 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조국 사건은 저렇게 탈탈탈탈 턴 거죠. 과연 정의를 세우기 위함이었는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여주는 건 검찰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검찰 개혁을 하려는 청와대는 엄청 치고, 공수처가 설치되고 검찰이 개혁되면 그동안 받던 이익들을 다 뺏기는 미래통합당, 이 미래통합당과는 정치적으로 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미래통합당이 공수처법이 독재를 위한 악법이다 막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고 헛소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윤석열 본인 입장인 거예요. 윤석열은 수사검사라서 수사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높고 경찰의 수사권에 또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또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 저렇게 자기가 걸릴 문제도 있잖아요. 장모님 문제. 그러니까 이런 정부에서 진행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갑게 받아들일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조금씩 교치는 흉내만 내고 정말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기를 들면서 청와대만 죽자고 때려치는 거죠. 말 그대로 검찰 조직, 검찰의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함으로써 거기서 자기가 얻는 힘에 충성하는 사람인 거예요. 윤석열이 자기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명박에 충성했고 검찰의 그 힘에 충성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사실 역할을 하고 있는 윤석열은 미래통합당과 서로 좋은 카드 한 장씩을 나눠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개혁 의지가 강한 문재인 정권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공수처법을 악법이라고 반대한다는 점에서 윤석열에서 줄 수 있는 게 있죠. 근데 또 윤석열은 뭐가 있냐 보면, 요새 미래통합당이 계속 주장하는 게 박근혜 석방이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걸 실현시킬 수 있는 열쇠를 지닌 사람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를 결정하면 석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 역시 미래통합당에서 반기고 달려들 카드를 하나 쥐고 있는 거죠. 박근혜를 수사해서 감옥에 넣은 사람이 박근혜를 석방시킬 수 있는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사실상 아이러니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윤석열의 실체를 좀 알아보는 현대사 인물 탐구 시간을 좀 가져보았는데요. 윤석열은 검찰 개혁이 하기 싫은 그냥 미래통합당과 똑같은 사람인 거거든요. 똑같은 적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이 검찰 개혁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버리고 윤석열 또한 적폐이기 때문에 윤석열도 사퇴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같이 더 많이 얘기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쌤의 보충 수업은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